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하고 각국 정상과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종전 논의에 돌파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행사가 어제 애리조나에서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를 축으로 한 보수 우파 진영의 재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첫 홈경기 득점에 성공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레놀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칫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임산부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3박 5일간의 방미 첫 일정으로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났고 내일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됩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1시쯤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표부대사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이상호 주 뉴욕 총영사대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자 정상회의 일정인 만큼 미국이나 유엔 측 관계자들의 별도 의전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첫 일정으로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납니다. 먼저 세계경제포럼 의장이자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는 뉴욕 한인사회 동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부터 유엔 총회가 시작됩니다. 이 대통령은 196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딛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을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날엔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일정 마지막 날에는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가를 찾아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회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 등과의 양자회담도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은 계획이 없지만 총회장에서 짧은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선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하고 각국 정상과 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어서 종전 논의에 돌파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오전 유엔 회원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섭니다. 재집권 뒤 첫 유엔 총회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7개의 전쟁 종식 등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도 부각할 거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touch upon how globalist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ly decayed the world order, and he will articulate his straightforward and constructive vision for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또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는 다자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he one that I thought would be easiest would b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but he's let me down. He's really let me down.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밤 10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보수 청년운동과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를 축으로 한 보수 우파 진영의 재결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경기장에서 열린 찰리 커크의 추모 행사. 연단에 오른 미망인 에리카 커크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회상하며 총격범을 언급했습니다. My husband Charlie, he wanted to save young men, just like the one who took his life. 이어 울먹이며 꺼낸 한마디에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 forgive him. 찰리 커크가 이끌던 청년 우파 단체 터닝포인트 USA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내고 미망인 에리카 커크가 새로운 대표이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법학 석사와 기독교 리더십 박사 학위를 받은 에리카 커크는 2012년에는 미스 애리조나 USA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성 CEO의 등장으로 청년 중심의 터닝포인트 USA는 여성들에게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이날 추모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트럼프 주니어 등 보수 정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때 멀어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도 이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On that terrible day, September 10th, 2025, our greatest evangelist for American liberty became immortal. He's a martyr now for American freedom. I know I speak for everyone here today when I say that none of us will ever forget Charlie Kirk, and neither now will history. 앞서 지난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생전 커크가 진행했던 팟캐스트의 임시 진행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터닝포인트 USA 지부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층 흡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 진영은 이번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우파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집권당의 불리한 중간 선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파 청년 행동가의 죽음으로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어제 열린 두 번째 홈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부안가 선수와 환상의 호흡을 맞춘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에모 스타디움의 뜨거웠던 열기를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축구 연습에 한창인 한 어린이.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한국 여행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합류 후 두 번째 홈 경기가 열린 어제 오후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은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교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우리 정말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손흥민의 비상 바로 오늘 LA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LA 도착해서 일본인 친구랑 오타니 보고 이제 손흥민 만나러 왔어요. 축구 팬들은 지난 경기 결과에 만족하면서 홈에서의 첫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만 뛰어주신다면 저는 진짜 항상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치지 말고 골 2골 이상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인 팬들의 응원 열기는 점차 달아올랐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솔트레이크의 선제골,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에게 패스한 공이 들어가면서 1대1로 팽팽하게 맞서던 LAFC는 전반 48분 손흥민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슛으로 역전을 기록했습니다. 홈에서의 첫 번째 골이었습니다. 4대1로 승리한 경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는 부안가 선수를 비롯한 팀 멤버들과 호흡을 맞춘 결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경기장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빨리빨리 캐치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인 팬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재밌게 오늘 하루도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 자신의 단독 무대가 아닌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을 완성한 무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단 측도 손흥민 선수를 환영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을 걷어내고 손님이 아닌 동료로서 손흥민 선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제 열린 두 번째 홈 경기에서 MLS 6번째 골이자 첫 홈골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확정된 가운데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타이레놀은 임신 중에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었는데 보건당국자들이 타이레놀의 주 성분 때문에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레놀을 임신한 여성이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에 자폐증 치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폐 비율 상승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었다며 과학을 기반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에서 열이 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은 초기에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보건 분야 부처 관계자들은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 위험 상승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파라세타몰이지만 상품명 타이레놀로 통칭되는 약물은 대체로 매우 안전한 해열 진통제로 알려져 있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주요 의학학회들은 가이드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신 중에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진통제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류코보린이라는 약품이 자폐증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성분명이 폴리네이트 칼슘인 이 약물은 엽산 결핍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거나 특정 항암제 등 다른 약물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투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은 압도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크며 치료가 어렵다는 견해가 중론이었지만 최근 자폐증 아동들에게 류코보린을 투약해 본 결과 말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에 괄목하는 개선이 있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9월까지는 자폐증 유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위험 노출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미 국민 3명 중 1명은 비상금조차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은퇴플랜 업체 엠파워가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는 400달러 이상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금을 갖고 있다 해도 약 500달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의 63%는 주거비용 상승으로 비상금 마련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8%에 달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는 비상금 규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422%는 직장을 잃을 경우 예금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새 규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초기 발표에서 기존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 제외 규정이 빠져 기업들이 해외 체류 직원들에게 급거 귀국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5,200명에게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공지했으며 아마존, 구글, JP모건 등도 해외 체류 직원을 긴급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업 인사팀들은 외국인 직원 위치 파악과 항공편 예약에 분주했습니다. 외국인 직원 상당수는 당분간 해외여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H-1B 제도 개편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LA 경찰이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전을 벌이다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37분쯤 다운타운 인근에서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해당 차량을 확인 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몰고 프리웨이를 빠져나와 미드시티 지역에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추격전은 LA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 애비뉴와 워싱턴 블러바드 교차 지점에서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이 LA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멈췄습니다. 용의자는 여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동승하고 있던 한 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CGV가 미국 진출 15년 만에 극장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CGV LA점도 어제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 영화 관람 창구 역할을 해오던 CGV가 미국에서의 극장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LA 한인타운 마당몰의 LA점을 개관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한 CGV는 2017년 1월 부에나파크 소스몰에 부에나파크점을 오픈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구 AMC 100 벤니스 극장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거쳐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CGV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장 산업 전반이 급격히 위축됐고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관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지점은 개관 18개월 만에 5,4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 2월 폐점했으며 부에나파크점도 지난 3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CGV 극장 영구 폐관으로 한국 최신 영화를 자막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지게 되면서 한인들도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관객 감소, 구조조정 등을 겪고 있는 CGV의 이번 조치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0일 산타클라라 센트럴 공원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한인문화축제는 태권도 시범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무용단의 공연과 가야금 연주, 삼고무,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리사 길모어 산타클라라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제를 함께했습니다. 한인문화축제 주최 측은 앞으로도 한국 전통과 현대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의 장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냉동새우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따라 미국 전역 식료품점에서 판매된 8만 5천 개 이상의 새우 봉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어제 FDA 웹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시애틀 소재 아쿠아스타 코오퍼레이션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유타 등 9개 주에 유통한 8만 5,100여 봉지의 새우를 리콜했습니다. 세슘 137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해산물 유통업체가 잠재적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새우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아쿠아스타는 세슘 137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약 15만 7천 파운드의 새우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지난 토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새우 봉지 약 5만 개로 6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미 전역 랄프스, 스미스, 크로거, 프레드마이어 등 30개 식료품 체인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번 주 월마트 매장에서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13개 주에서 판매된 그레이트 밸류 냉동 생새우 패키지를 리콜했습니다. 연방환경청 EPA에 따르면 세슘 137은 은빛 금속으로 쉽게 염화물과 결합해 결정성 분말이 되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까지 3일째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3일 연속 오른 건 지난 8월 28일 이후 4주 만인데요. 나스닥과 S&P 500은 3일 연속, 그리고 다우존스는 4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늘도 다우존스는 가장 작게 오르며 눈에 띄게 뒤처졌습니다.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로 개장 초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의외로 빠르게 진정됐습니다. 이틀째 치솟은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1.3% 모자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도 6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매그니피센트 7 중 4종목은 약세를 보이며 전 종목 동반 상승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 건데요. 오늘 여러 연준 이사들과 여는 총재들이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나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끝까지 고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는 초반 이후 요동침 없이 사자 쪽으로 쏠리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